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정량이 두 손목이 절단된 채 아이고 어떡하니. 발견이 됐어요. 이 시신은 반듯하게 누운 상태. 교복이 아마 넥타이 교복이었나 봐요. 아 예. 그것도 단정한 상태래요. 소지한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뭐지. 그런데 이 손목이요. 없어진 손목이. 이거 이제 미궁이잖아요. 네. 이 손목이 발견이 돼요. 어디서 찾았어요, 교수님? 하천 교각 밑에서 발견돼요. 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 묻어있던 땀이라든지 이런 DNA도 다 씻겨 내려갔고 미세혈흔도 다 제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와요. 반전이. 이번 주는 미제 사건 하나. 이거는 안 할 그냥 시간 있다가 적정한 때 네. 그냥 해야 되겠다 맘먹고 있던 그런 사건인데 네. 저번 주에 이제 사건이 뭐 손목과 관련된 사건 그쵸. 네, 봤어요. 하고 났더니 네. 댓글에 계속 미제 사건 중에서 손목과 관련된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오늘 이거죠. 말씀드리는 예. 영동 여고생 네. 손목 절단 살인 사건이에요. 들어봤어요, 교수님.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번 주에 그 손목하고 관련된 거 그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것 같아요. 떠올르셨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제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도 나름대로 있기는 해요. 뭘까요, 교수님?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추정되고 짚히는 게 있으면 원래 하거든요. 조금은 아 누굴 것 같더라 대충. 어느 정도라도 내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기도 할 뿐더러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수사 방향을 초등 수사 단계에서 못 잡아가지고. 그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그거 잘못 잡아갖고 엉뚱한 번지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그 집중해서 몰빵해 버리는 바람에 네. 그거 실패로 돌아가고 나면 그다음 수사는 이제 맥 빠져서 못 하거든요. 도로목이죠. 수사관들이. 도로목이죠. 그럼. 네. 그래서 모든 수사는 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다는 그 원칙이 작용해요. 여러 가지 가지를 보니까 1, 2, 3, 1, 2, 3번이 굉장히 유력하다 하면 세 팀으로 쪼개가지고 거기다 수사를 시켜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은 4가 있어. 네 번째 아, 게. 네 번째 그러면 게. 거기는 인원이 작더라도요. 네. 작은 인원이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만 매달리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단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 하나 이상 배치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것도 배치를 해서 그냥 예. 동시에 해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지금 하는 거는 맥 빠질 수도 있다. 1번이 제일 가능성 많고 2번이 그다음 3번이 그다음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씨 나는 격까지나 하고 앉아있네. 이게 맥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다. 이 사건이 1번 수사를 한 팀에서 잡아도 4번 수사를 한 너도 똑같은 공로가 있다. 그럼 교수님 그렇게 하셔갖고 과장하실 때 그렇게 잡으신 사례가 그렇게 있어요?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 30년 넘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마치 무슨 시해 받는 거 특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딱 그 사건에 달라붙어서 형사들 각자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그쪽이 있어요. 나도 그거 하고 싶지. 네. 또 얘도 그거 하고 싶지. 그렇지 그게 세니까. 형사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을 배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야 아니야 누구는 요거만 해. 또 니네는 다음 중요한 거 해.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제일 찌그러지는 저 몇 회 끝에 격까지 시키면 아씨 과장이 나를 무시하네. 개장하실 때도 나를 이제 우습게 하네. 그러시겠다. 나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지. 이런 내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있겠죠. 예. 난 그거를 내 3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요 수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맥 빠지지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면 네. 맥이 빠져서 거기 수사 진짜 전념도 안 해요. 계속 틈만 나면 여기 와서 기웃거려. 여기 와서 기웃한다고. 네. 슬쩍 한 달이 다 거기 그거 담글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죽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수사 방향을 설정했던 제일 중요한 이게 깨져버린다? 어휴, 그때는 완전히 공황 상태 오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공항 오지. 왜? 이거 제대로 안 해놨거든 이것도. 이쪽이면 뭘 뻔했는데 그죠? 이것도 제대로 안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대로 안 했었다고. 이거 일본에 거의 다 발 이렇게 걸치고 있어. 네. 그 수사가 개죽수는 수사예요. 이거를 깨부수는 방법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착안했던 거는 네. 착안은 아니지. 그냥 내가 생각해서 했던 거는 중요도 없다 여기서. 1, 2, 3, 4 중요도 없다. 네.
일본에서 해결해도 4번 맡아서 한 놈도 똑같이 공고가 봐가지고 그 저 투입된 시간 수사 보고서 그다음에 그 수사 그 내용 질 따져가지고 표창 쪼개줘라. 아우 잘하셨네. 그거를 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순번도 좀 만들었습니다. 네. 4번으로 늘 투입되는 사람은 다음번에 1번 아 그렇게요. 아. 노테이션 시켰어요. 예. 그럼 일단은 기는 안 죽겠네. 뭘 그러니까 해도. 뭐 내가 뭐 모자라갖고 나는 맨날 4번 쭉쭉쟁이만 수사하냐 이런 그 불만감은 사라지더라고. 왜 다음번에 너 다 1번으로 가야 되니까 저번에 중요한 거 안 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나름대로 이게 있지도 않아요. 교본에도 없어 이거. 경찰 수사 교본에도 없어.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님 한이 돼갖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당해봐서. 그렇죠. 내가 많이 당해봐서. 맨날 저 4번 시키니까. 뭐 4번이나 곁다리나 시키고. 근데 곁다리에서 또 의외로 많이 잡히도 했지만. 네,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상한 룰을 내가 좀 만들어서 돌려봤으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원들 선호했겠네요. 그렇게 그 하면. 직원들도 기분 좋아하고. 예. 그 수사비도 쪼개서 똑같이 주고. 잘하셨네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처음에 1번에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2, 3, 4를 안 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 온리 원. 야 이게 다요. 그냥 현장 상황 보고 5원이 원 여기에 집중 몰빵. 그러니까 저 모든 형사가 다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서 틀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망가진 거예요. 왜? 맨날 그러셨잖아. 이게 저 증거를 수집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1번에 몰빵하는 사이에 2번, 3번, 4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쓰거든요. 요것도 아주 그 케이스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에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라 예. 저는 좀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 손목 이 관절로 쭉 뽑아간 사건 나오고 나니까 네, 뽑았죠. 이거 영동 요구생 살인 사건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많아서 그냥 오늘 그냥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친 김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한 거는 2001년도예요. 오래됐죠. 예. 2001년 3월 8일 날 네. 봄이죠. 봄이네요. 초봄에. 오전에 네.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 간만이 나오는 동. 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네. 소재에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이제 올라가고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 신축 그 건물이 건물이요? 무슨 건물이었냐면 내과 건물이 내과 병원. 병원 건물이에요. 내과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이에요. 네. 근데 그 공사 현장 지하에서 네. 그 지하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정량이 네. 이 정량이 두 손목이 절단된 채 시멘트자 이 자루들 막 공사하고 나면 시멘트 자루 다 던져놓잖아요. 막 포개놓잖아. 그 시멘트 자루 막 던져놓은 그 밑에 네. 한 9장 정도 깔려 있는 그 밑에서 이 바른 자세로 누워서 아이고 어떡하니. 발견이 됐어요. 근데 손목만 손목은 두 손목만 없는 상태에서 예.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경찰에 이제 그 엄마가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네. 경찰이 엄청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시멘트 포대 한 7장 정도 된다고 7장 관리인 같은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경찰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확인도 좀 합시다. 네. 이런 과정에서 관리인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예, 그러면 이제 그 경찰한테 그냥 즉시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거기 가고 지하 좀 봅시다 해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전파를 했죠 경찰이. 예. 댕기면서 실종했다 전파, 지금 학생이. 학생이 지금 예. 없어졌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일하던 아르바이트가 장소가 있었어요. 향수 가게. 네. 그 가게 그 인근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인근에 뭐 업주라든지 뭐 으슥한 곳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전파가 됐던 내용이에요. 시골 동네니까 금방 또 퍼지니까. 예. 그 정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당일날 학교에서 이제 퇴교해가지고 퇴교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갔던 거란 아르바이트. 액세서리 가게 뭐 거기 향수도 팔고 그래서 뭐 어디는 뭐 향수 가게로도 나오고 어디는 액세서리 가게라고 하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알바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최종 목격자를 이제 그 실종 신고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신고했거든요. 아침에요. 예.
실종 신고를 엄마가 이제 하니까 경찰이 아무래도 그 마지막까지 정량을 본 사람을 찾았겠죠. 그렇죠. 최종 목격자라고 예, 예, 그러죠. 그러겠죠. 찾아봤더니 그 사람 얘기는 밤 8시 20분경에 20시 20분경에 그 정량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네. 정량이 알바하던 그 아르바이트 가게 액세서리 가게 그 옆에 식당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 그 식당 아줌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던 그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 액세서리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가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까지 있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죠. 네. 그때까지. 드라마 보기 위해서 예, 갔었으니까 예, 예, 예. 시간이 딱 나오는 예. 거죠. 그래서 아마 정량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량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본 시간은 20시 20분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확하겠네요. 드라마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날따라 먼저 퇴근했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네. 20시 35분경에 정량을 찾는 전화를 걸은 게 있었어요. 기록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때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자, 20시 20분경에 있는 거 봤죠. 지나가는 네. 사람이. 예, 예. 그리고 사장이 20시 35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죠. 15분 차이. 15분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량이 사라진 거는 20시 20분부터 20시 35분 사이 약 15분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시신으로 가볼게요. 아, 참. 이 시신은 반듯하게 누운 상태. 네. 그다음에 여학생을 그런 지하실 같은 데로 끌고 가가지고 뭐 했다면 성범죄 목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죠. 경찰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거는 옷 상태예요. 네. 차기 상태. 네, 네. 벗겨놓거나 그런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교복이 아마 넥타이 교복이었나 봐요. 아, 예. 그것도 단정한 상태래요. 그럼 벗기는 적이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네요. 탈의는. 그리고 뭐 입힌 상태에서 하의만 벗기고 뭐 예. 강간을 시도했어도 흐트러져요. 그렇죠. 반항하기 예, 때문에. 반항하니까. 근데 그대로 단정하게 있다. 네. 요거는 성범죄의 어떤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 소지한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뭐지? 얘가 그날 학교 끝나고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ATM기에서 은행에 한 3만 원인가 찾았고 뭐 노래방비 조금 쓰고 한 1, 2만 원 있었다고요. 네, 네. 근데 그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뭐야? 그러면 이거는 강도 목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 그리고 안 강도 목적이면 고등학생 데려다가 그렇게 그건 안 해요. 했겠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이건 성폭행이나 강도 목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고요. 네. 반항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아기가. 반드시 누운 상태. 그럼 반항은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순식간에 제압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네. 미처 반항할 새도 없이 그냥 뻑 하고 예, 예, 제압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또 반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라 믿거나 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걸어가다가. 그래서 기습당했을 예, 수도 예, 있다. 예.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뒤에서 목을 조른 거로 추정된다. 아, 뒤에서요.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예, 예. 걸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건 성범죄 시도를 했건 안 했건 글로 끌고 갔다는 거는 그렇죠. 예. 성범죄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실행이 착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성범죄는 완전히 또 배제하면 안 되기도 하죠. 사망해서 놀래서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범인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네. 여의치 않으니까 뒤에서 목을 졸라서 그냥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네. 근데 성범죄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가면 되는데 모르는 놈 같으면 가면 돼. 근데 면식범은 성범죄 시도를 하고 나서 실패하면 그냥 못 가죠. 그렇죠. 신고할 거니까. 네. 그럼 죽일 수밖에 없겠죠. 인적 그래서 증거를 보다 이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고 면식범, 이거는 예. 판단할 수밖에 예, 솔직히 예, 없어요. 예. 그 부검은 어떻게 나왔어요? 부검 결과 봤더니 이거 딱 맞습니다.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예요. 아, 뒤에서 졸라.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뭐 한게 미연에 아니고요. 이렇게 목졸라 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아무래도 경찰이 증거물 현장에서 찾게 되잖아요. 예, 봐야죠. 교수님. 참 이게 서글픕니다. 주변에서 피가 묻어 있는 곡괭이를 발견해요. 그 곡괭이요? 곡괭이가 어떤 곡괭이냐면 이렇게 휘두르면서 뾰족한 곡괭이는 땅 파는 곡괭이고요. 예, 예. 곡괭이 중에서도 끝 부분이 넓적한 거 있어요. 이렇게 예, 날카롭게 예, 있어요. 예. 넓적한 예, 거. 예, 맞아요. 그걸 기억자로 그 된 곡괭이를 거. 예, 예, 이렇게 예, 넓적한 예, 거. 예, 예. 그건 날카로워요. 예. 그 손목을 아마 자르는데 쓴 것 같습니다. 야,
잔인해요. 손목 자를 때 사용한 겁니다. 곡괭이. 그게 이제 피 묻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정량의 피인 걸로 인정이 된 거죠. 아, 예. 곡괭이 묻은 그걸 사용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현장에서 즉시 손목을 절단했을까? 그걸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죠. 만약에 현장에서 목 졸라서 죽이자마자 제압하자마자 손목을 잘랐다면 죽이지 않고 손목 자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죽인 다음에 손목 자르는 건 명확합니다. 예, 예, 예. 그래도 금방 직후에 손목을 잘랐다면 아마 비산인이 뻗쳤을 겁니다. 피 엄청 튀었을 거예요. 떴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비산은이 없어요. 그 주변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죽이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곡괭이를 이용해서 손목만 잘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신이 경직된 상태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심장이 뭐. 범행해놓고 일단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예. 일단 내쫓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반항은 이 손에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자기한테 덤비고 안 되겠다. 손은 이거 증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다시 들어가고 손목 잘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경과됐죠. 시간이 경과하고 예. 분명한 거는 그냥 사망 직후에 잘랐으면 비산은이 흩뿌려졌을 거예요 주변에. 네, 그건 맞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살해 행위가 있고 나서 어느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손목은 따로 잘라갔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는 게 맞는 게 같네요. 그런데 이 손목이요. 없어진 손목이 이거 이제 미궁이잖아요. 네. 이 손목이 발견이 돼요. 어디서 찾았어요, 이게? 현장에서 한 220m 정도 떨어진 하천 교각 밑에서 발견돼요. 도랑에서 발견됐거든요. 예, 하천 교각 아래에서 예. 발견이 됐는데 이 손목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두 손목이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고. 동동 떠 있어 이렇게. 또 그런데 뭐야? 이게 떠내려가지는 않는 이유가 예.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정도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야 손목. 아유, 뭐야 이거.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은 네. 그런 상태로 손목이 두 개가 그것도 나란히. 이게 만약에 범인이 따로따로 던졌으면 손목이 따로 발견됐겠죠. 그렇겠죠. 근데 요놈은 아마 짐작컨대 예. 씻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게 범인이 두 개의 손목을 증거인멸을 위해서 잘라가지고 가서 뭐 에이씨 버리지 뭐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그러지고 저기다 던지고 여기다 던졌으면 따로따로 던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동동 떠 있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인근에 앉아서 그 손 씻은 겁니다. 물에다가 증거인멸 시키기 위해 싹싹 씻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제 짐작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범죄자들이 또 어떤 뭐 의식이다. 뭐 그 종교 같은 무슨 의식으로 이렇게 동동 나란히 띄운 거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쪼그리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걸 띄운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씻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몰라 뭘 어떻게. 저는 씻은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물에 상당 시간 거기 그 손이 놓여 있었잖아요. 불었겠죠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서 다른 DNA 같은 거 또 음. 경찰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미세혈흔이에요. 그렇죠. 그 범인이 만약에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막 버둥거리면서 범인의 옷자락을 잡았다면 하여튼 손톱이라든지 이 손에 어딘가에 미세혈흔 범인의 옷 조각 같은 게 묻을 수 있거든요. 네. 섬유 조각이 그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 묻어있던 땀이라든지 이런 DNA도 다 씻겨 내려갔고 미세혈흔도 다 제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손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네요 현재는. 손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짐작한데 손을 씻었다니까요. 이거. 예.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그렇게 손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리고 이제 시멘트 포대도 또 봐야 돼요. 그 포대밖에 없네 지금. 덮어놓은 거. 예. 그 시멘트 포대 위에서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뭐가요? 볼펜 안 줘라고 그래요. 볼펜. 그래서 범인이 혹시 범행을 하다가 옷에서 볼펜이 떨어진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거 애초부터 물이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큰 그 어떤 주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볼펜은 그 볼펜 한 자루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볼펜은 어떤 볼펜이냐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놓아주는 거예요. 아 자동차 뭐 중고 자동차 뭐 홍보용으로 다 자동차, 배포하는 거. 전자자동차 이렇게 써 그거예요, 있고요. 그거. 그래서 또 여기에 그냥 영동영사들이 꽂혀가지고 네. 그 홍보 나눠준 볼펜 나눠주고 볼펜 가져간 사람들은 죄 잡으러 댕긴 거예요. 그렇게 하겠네. 그렇게 써 있고 치면. 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수사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량의 목에서 슬리퍼 자국이 발견돼요. 족적이 물결무늬. 밟았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예.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족적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족적의 문양도 중요해요. 물결무늬 중요해요. 신발의 종류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와주려면 족적 어떤 게냐 테두리가 나와줘야 돼. 진짜 발 크기. 테두리가 나와줘야지 사이즈가 나와요. 네. 키도 좀 대충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슬리퍼 자국, 그때만 해도 이제 슬리퍼 자국인지 몰랐지. 그냥 물결무늬 이렇게 일부분에 네. 아주 파편적인 일부분에 물결무늬 이 신발 자국이 목에 있었어요. 네. 밟은 겁니다. 이거. 네. 밟은 목을. 예? 밟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게 꽂혀요. 슬리퍼, 볼펜. 네. 여기에 이제 완전 꽂힌 거예요. 그러네. 영동영사들이. 네. 즉 말하면 그 두 가지 증거물에 의해서 유력 용의자로 부상이 된 사람이 나와요. 그 뭐 볼펜하고 관련. 볼펜하고 슬리퍼하고. 슬리퍼하고. 그 볼펜 사용자가 누구였냐면 그 공사장 그 공사장 관리인이에요, 인부예요. 그게 바로 얘기하는 최초 목격자 윤 씨예요. 아, 윤 씨라는 분이에요. 최초 목격자. 네. 이 사람 거예요, 볼펜이. 네. 근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볼펜 들고 거기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구도 갖다 놓고 네, 그럼. 빈 시멘트 포대도 갖다 쌓기도 네, 하고 왔다 네. 갔다 하면서 네. 볼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시멘트 포대 위에서 볼펜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용의자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어요. 뭐, 시신을 발견을 했으면 그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 바로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고 안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요. 네. 가서 식당 주인한테 부탁을 해요. 신고해 달라고. 네. 자기는 뭐 그날 그 공사에 쓸 연장을 챙기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의심을 좀 받았어요. 뭐 구태여 식당을 통해서 그 신고를 하냐.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 상식이 안 맞지. 이제 예. 거기다가 볼펜도 본인 거고. 그것도 본인 거고. 또 그 사람이 신고 있던 그 소지하고 있는 슬리퍼 물결무늬하고 같아요. 같아요, 또 그게. 예, 목에 있는 그게 신발 무늬가 일치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하게 이게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람 건지 아닌지 여부는 몰라요. 네. 왜? 그 슬리퍼 신발은 그 사람만 신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참 어렵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 손등에 2개 정도의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국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겁니다. 이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한 팀만 운영돼, 원팀만 예. 여기에 몰빵해서 다른 그 가설은 없고. 아예 엮고 여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집중해서 붙은 결과 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던 식당은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한바 식당이에요. 그렇고 부인한테 쉽게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우다다다 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폭력 전과는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워낙 말주변이었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머벅을. 병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 신고하는 게 슬기롭지는 못해요. 네네. 좀 본인이 말주변 없고 그러면 또 어디 뭐 신고하고 이런 거 불편해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슬리퍼 자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선이었기 때문에 일부 물결무늬 그 밑창 네. 그거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 거라고 단정은 못해요. 그렇죠. 그 슬리퍼라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손등의 상처도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즉시 또 그 사람을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손톱 상처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워. 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긁히는 게 다반사야. 네. 이런 부분 등등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못 돼요. 증거가. 그게 건축 노동자니까 손에 수시로 까짐 현상이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손톱 상처로 단정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몰빵하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닌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게 아예 그냥 거기 다 몰았어.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 알리바이도 안 맞고. 그래서 꽝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손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와요. 반전이.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알프로에서 이거를 이제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이 또 다시 수사를 붙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년 후예요.
18년 후에 그 2019 방송을 년에. 보고 목격자가 나타나요. 그 TV 보고요. 네. 어. 그때 18년 전에 자기는 그 10살 가량의 그 아이였대요. 네. 여자 아이였대요. 네. 그러면 지금 한 30대 돼가는 거죠. 그렇죠. 내용인즉슨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그때 그 혼자 치과를 갔대요. 그 아마 내과 건물 세우는데 그 인근이 병원들이 많은가 봐. 그런가 보네. 예. 치과를 갔다가 엄마가 차를 이렇게 대놓은 데가 있어서 엄마 차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범인으로 보이는 아저씨를 만났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가 치과 갔다 그 엄마 차로 가고 있는데 딱 어떤 아저씨가 딱 다가오더니 야 화장실이 존댓말했대. 애긴데도 자기한테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네. 그러면서 몰라요.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건물 어딘데 그러니까 나 좀 데려다 줄래요? 그러면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 10살짜리 예, 때. 그때 불안해서 뭐 싫어요. 저 물 안 가요. 안 가요 하는데 데려가려고 자꾸 해서 소리를 막 질렀대 자기가. 잘했네.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에 그 인근에 있는 그 상인한 사람이 네. 이렇게 나와오니까 걔가 그 남자가 멈추고 멈칫하더래. 네. 그 사이에 자기는 잽싸게 그 엄마 차로 가서 숨었다는 거야. 엄마 차로 얼른 들어가 숨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협받았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화장실 같이 가자고 네, 예. 끄는 것 때문에 소리 질렀다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이제 깜짝 왜 저 아저씨 나한테 그래?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9시 한 10분경에 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차창을 밖을 봤더니 아까 그 아저씨가 어떤 가게 안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언니한테 접근을 하더래. 그게 거기 같아. 네. 정량이 있는데. 네. 그러더니 뭐라 얘기를 하더니 같이 둘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 걸 차 밖으로 가는 걸 봤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잠시 후에 그 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는데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잠잠해졌대. 그때 그 어떤 아저씨가 검정색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는 거야. 그게 21시 10분 정도 된대. 20분에.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인 같아요. 그 소리에 이 여성분은. 구체적이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더 얘기했어요. 그 아저씨는 그 당시에 등산 가방을 메고 있었고 가벼운 바람막이 옷을 입었다. 썰렁하거든 그때 네, 3월 네. 달이면. 근데도 아주 가벼운 얇은 바람막이 옷을 입고 있었다.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이후에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공사장 근처에서 그 아저씨를 몇 번 본 적이 있대. 그 아저씨는 통통한 체격이래.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쯤 진술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때 이 진술을 18년이 지나서 하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그렇지만 이 목격자 진술은 배척이 됩니다. 경찰이 이 진술을 방송으로 나오면 당연히 확인하겠죠 이거. 네. 배척이 됐어요. 이제 그 배척한 이유는 이래요. 경찰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화장실에서 만약에 살해를 하고 공사장 지하실로 들어가려면 네. 발견된 대로 가려면 번화가를 반드시 거쳐야 된대요. 번화가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그다음에 이 목격자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 시일이 너무 지나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영동 여고생 손목 절단 살인 사건은 하도 없이 많이 떠서 그렇지, 그동안 그걸 다 알지. 계속 본 사람 같으면 오염됐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예. 자꾸 맞춰갈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10살에 불과했던 아이라는 점도 그렇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좀 모호하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요거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네. 공사장 정문 출입구는 대로변이 맞아요. 네. 그런데 화장실 부근에 하판으로 이렇게 임시로 막아놓은 후문이 있었어요. 후문은 있었다는 후문이 얘기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건 이전에도 고정돼 있던 하판이 사건 이후에 이게 분리된 걸로 범인이 후문으로 출입한 걸로 그 추정이 돼요. 그러면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공사장 지하실로 가려면 반드시 번화가를 거쳐야 된다? 요 내용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네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뒷길로 갈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그 당시 현장 상황의 기본 정보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내린 판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진술이 나왔으니까 좀 한계는 따르지만 예, 예. 사건 현장에 대한 정확한 그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기억 오염됐다 하면서 배제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이 목격자는요 그날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이 내용. 선생님이 신고해 주세요. 선생님 어제 어떤 언니를 어떤 아저씨가 나도 끌려갈 뻔했고 이 내용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그 경찰에다 연락해갖고 이게 그때 수사가 개시됐었으면 이 사건 혹시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요 대목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뭉개버렸어요. 아예 뭉개버렸어요. 에이, 이거 무지하게 아까운 부분이에요. 선생님 왜 그랬을까? 그냥 어린애가 자기 제자가 한 얘기 그냥 귓등으로도 그냥 흘려버리고. 아이고. 근데 사건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네.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냥. 그래서 그 남자 18년 후에 나타난 그 목격자에 의한 그 남자 네. 화장실로 유인하던 예, 그 예, 남자 예, 예. 그게 유력한 용의자로 하나가 부상됐었고요. 예, 하나 있고. 그것도 과정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용의자가 하나 뜹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경찰이 조사도 안 했던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경찰이 비난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네. 그때는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 자체를 안 했어요. 아, 아예 용의 선산이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씨인데 목수예요, 목수. 목수.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쳤대요. 예. 당일날 예, 예. 눈을 다쳐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그걸로 그것 때문에 경찰이 그 탐문 수사 현장에서 할 때 이 사람 아예 배제를 해버렸어. 아, 눈 다쳐서 가버렸다고. 눈 다쳐서 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손목이 발견되기 전까지 35시간 알리바이 그 자체를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근데 뒤늦게 조사했지만 물론. 예, 예, 예. 근데 뒤늦게 조사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사실은. 또 추궁도 제대로 못해요. 아저씨는 그러면 20년 전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또 경찰한테 따지면 뭐라고 대답해? 할 말 없지. 할 말 없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예, 예, 예. 이 사람이 당일날 눈 다쳐가지고 그 부산 내려간다고 했는데 있던 시간이 꽤 오래 있어요. 오후 한 2-3시 넘어서 내려갔어요 부산. 네, 예, 예. 오후 2-3시 넘어서 내려갔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 내려간다고 그 목공팀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빠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날 부산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는 판단이 안 돼요. 안 되지. 예.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했다면 목수 전체 인원을 뽑아가지고 경찰이 아마 알리바이 깼을 거예요. 그 공사장에 투입된 목수 전체를 네, 네. 전부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이 사람을 뺐잖아요. 네. 근데 전체 명단을 달라고 그래갖고 경찰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전체 명단 속에는 이 사람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공사 참여자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목경팀이 얘기했겠지. 오늘 눈 다쳐갖고 오전에 눈 다쳐갖고 오후에 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간 사람이니까 빼고 그건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수한 게 뭐냐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부산 갔다 오면 부산 갔는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 당시 그렇죠. 예. 가 있었어야지. 가 있었어야 예, 되거든요. 맞아요. 그 시간대에. 범행 시간대에 부산에 있었어야 예, 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털어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8년 뒤에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때 제대로 조사 안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누가 술수를 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손목이 발견되기 전까지 35시간 동안 알리바이 사이에 이게 공백이 있어 이 사람은 부산 내려간다고 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알리바이 같은 거 이제 뭐 돼야 될 거 아니야. 부산 몇 시몇 아무것도 분에 타고 못했네. 가고 뭐 타고 가고 이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경찰이 공사장 인부, 학교 친구 등등 해갖고 57명을 명단을 추려가지고 예, 예, 57명. 한 사람 한 사람 알리바이를 다 깼어요. 네. 그때 이 사람 빠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치료한 기록을 경찰이 뒤늦게 예, 뽑아봐요. 예, 그랬더니 예. 치료를 한 건 부산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긴 있는데 사건 발생 5일 후에 5일 후. 당일날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럼 당일날 가서 받았어야지 맞거든요. 네, 예, 근데 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인부로 일하면 눈 다치면 산재 받는데요. 산재 되죠. 근데 산재 신청도 안 했어요. 이 사람. 하는 게 정상이지. 예, 신청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많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여튼 그 목재팀에서 그 하여튼 눈 다쳐서 부산 갔다고 하는 바람에 대상자에서 아예 배제가 됐던 인물이었는데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저 그 아래에서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것도 봤어요. 제가. 김 씨를 상대로 해서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작업복에다가 가방 메고 밤새 돌아다닐 리가 있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 애가 본 거 있었잖아요. 그 뭐 작업복에 배낭 메고 내가 밤새 그거 하고 돌아다닐 리가 있냐. 그러니까 취재진이 아니 배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산 가방이라며요. 취재진이 우리가 등산 가방 얘기한 적 없는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뭐 당신 겨울에 옷 어떻게 입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90kg이에요. 뚱뚱해갖고 저 더위 추운 거 잘 몰라요. 그러나 두꺼운 거 잘 안 입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취재진에서 똑 떨어지지. 어이씨 뭐야 이거? 이거 저 그 10살짜리 그 저 여학생이 봤던 거하고 일치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네. 의혹 제기를 팍 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 또 경찰 뒤늦게 가가지고 뭐 알리바이 깨고 저 산재 신청 왜 안 했느냐 치료 진료 기록은 며칠째부터 했냐 그리고 5일 뒤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해봐야 이미 때는 늦으려 이거는. 10년 지났는데 그럼. 이렇게 된 거고 뭐 프로파일러도 붙었더라고요 그때. 아. 여고생 안 주겠다고요? 그러고 프로파일러가 물어보니까 내가 어린애 끄집어내갖고 뭐 창구 데리고 가서 뭐 강간이나 하고 뭐 그런 그 치자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거 하는 얘기 나오고. 강간 목적이라고 내가 말 안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재진이 얘기하니까 아마 거기서 저 남자가 여자 해칠 때는 뭐 강간 정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뭔 딴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말로. 예. 그럼 프로파일러 강간은 안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표현은 그렇게 썼더라고. 목을 자유로 흔들고 입술을 떨었다고 뭐 이렇게 썼는데 저는 뭐 하여튼 기억 안 나요. 그런 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뭐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나가면서 김목수를 또 범인 쪽으로 막 이제 방송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 거지 막 이렇게 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난리 났어. 김목수가 이 범인이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게 그때 57명 조사하는 중에 이 사람 뺐거든. 18시 10분경에 나갔으면 범행 시간 일어난 거 불과 한 서너 시간 후잖아. 한 두세 시간.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날로 당일 부산으로 가는지 확인해 봤어야지. 안 가고 근처에서 숙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인근에 공사장 인근에. 거기 안 가고 거기서 배회하다가 일려줄 수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그거 확인해 봤어야 되거든. 동안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을 빼버린 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동서는 뭐 어차피 영동경찰서에서는 이 사람도 배제합니다. 뭐 물려서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봤다는 게 김목수일 개연성은 많은데 그건 뭐 어떻게 단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쉽지 않네. 이 사람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가자고 한 사람이 이 김목수일 개연성은 많아요. 네. 그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거 보면 김목수는 당일날 경찰 실수로 57명에서 뺀 사람이고 네. 오로지 그 최초 발견한 사람은 죽이는 하고 난리를 쳤고 예. 거기서 꽝 잡았고 네, 광 잡았고. 김목수는 그때 조사 안 해서 실제로 그날 부산 내려갔는지 그날 적어도 그날 밤에는 그 인근에 있는 자기 숙소에서 있었는지 있었으면서 이 짓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조사를 못 한 거예요. 김목수는 그 당시에 조사 안 했기 때문에 18년 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맞아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해도 이건 초등수사 비슷해요. 예. 명백히.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럼 교수님 그 손목을 굳이 왜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손목은 왜 잘랐을까? 그거 왜 잘라? 지문을 방지해서 그러니까 신원이 드러나지 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기는 얼굴이 있는데 애기 다 발견됐는데. 저 지문 구태여 자르는 만약에 신원 못 드러나게 하려면 얼굴도 다 짓뭉개 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복도 자기 이름 다 박혀 있고 그러니까요. 학교도 박혀 있는데. 짓뭉개 놨을 거예요. 옷도 벗겨가고 네. 얼굴도 짓뭉개 놨을 거예요. 손목도 자르고. 그리고 거기도 안 놔뒀지. 그러니까 이건 지문 뭐 신원이 빨리 시체가 뭐 저 시체의 신원이 빨리 발견되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야 이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건 손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손해요. 정량을 살해한 후에 한 3시간 내외에 손목 자른 거로 나오거든요. 피가 비산이 안 될 정도면 죽은 상태에서 한 3시간은 경과해야지 손목 잘라도 피가 안 튄대요. 국가수 결과니까. 네. 그러면 살해한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손목을 자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또 애 이렇게 손 동동 떠 있는데 발견했을 때 엄마가 얘기했어요. 애가 평상시 미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손톱을 상당히 길게 길렀었대요. 아. 근데 그거 다 잘려 있었어요. 그럼 손톱 깎은 거네요. 깎은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증거인멸 목적으로 예, 이렇게 이게 방언으로 예, 예, 아마 예. 긋거나 해서 또 옷을 만져도 미세혈은 미세 섬유 같은 조각이 나오니까 요거를 요놈이 범인이 없애려고 손목만 잘라가지고 나간 거예요. 3시간 뒤에 그 다시 정도면- 돌아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저 흉터가 좀 큰 게 있을 텐데 그 정도 상처가 손톱 자를 정도면 손톱은 자르는데 뭐 저 상처 날 일은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그 가해자가 그놈이 손목을 자르면 손톱 자르면서 그러니까 손톱을 자를 정도 손톱에 뭐가 꼈다는 거 아니야? 범인은 지근거리 있는 사람. 지근거리는 이거는 사람이에요. 뭐 있으면 안 한다 이거는. 그렇게 저는 예, 그래서 예. 이거 뭐 인적사항이 바로 도출될까봐 지문 뭉개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요거는 증거인멸 목적으로 손목 잘라간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 정량은 사실 그때가 IMF 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힘들어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은행 가가지고 현금 3만 원 인출이 3만 원. 그래서 돈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주머니에. 붕어빵 사 먹었대요. 그 돈 찾아갖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20분 그 노래 불렀대요. 이게 네, 펄딱펄딱 뛰면서 옛날에 하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네. 애들 거. 20분짜리 그 노래방 갔었고 그리고 친구 정량하고 같이 그 액세서리 알바하는 데로 데리고 가요. 거기 이제 압구정 액세서리점인데 이름이. 예. 글로 정량을 데리고 가요. 나 알바로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도 데리고 가요 정량을. 그리고 그날 저녁 7시경 이제 돼서 그날따라 몸이 아팠던 가게 주인이 먼저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을 일찍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정량을 버스 시간 때문에 더 기다려야 돼요. 예, 집에 가는 그래서 버스 늦게 오니까. 이제 저 액세서리점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다가 네. 20시 30분 경에 황군 있어요. 그 정량하고 하는 친구. 황군. 예. 황군이 전화해서 3분 정도 통화합니다. 통화했고. 그러니까 이게 20시 30분 경에 황군하고 통화하고 아까 내가 20시 네. 35분 얘기했죠. 예, 그때 그게 저 가게 사장하고 전화 걸었는데 네. 안 받은 게 20시 35분이에요. 예. 아까 20시 20분은 분명히 저기가 본 거고 그 옆에 사는 예, 사람이 예, 본 거고 예, 예. 그 15분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네, 드라마 알아보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꼬이려니까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날 또 네. 같이 데리고 그 알바하는데 데려갔던 정량한테도 그날 따라 이 강량한테 정량하고 갔는데 너 나랑 같이 있다가 막 그러면서 그냥 같이 있어주길 그렇게 요구했었대요. 그날도요 저녁에 가게에서. 근데 걔가 그냥 갔다 하더라고.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아휴. 그래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지 혼자 남아 있다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15분 상간에. 그럼 가게 주인은 걱정했을 거 아니야 이게. 가게 주인이 걔 혼자 먼저 이제 남아있으니까 퇴근을 하고 난 전화- 다음에 자기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예.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되지. 그래서 전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네.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 주인이 그 옆집 그 야식집 있어요. 옆에.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가게 좀 가보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게에 불은 켜 있는 상태야. 정량이. 애가 나가서 불 끄고 있겠지. 그런데 정량은 안 보여. 그 얘기를 이제 전달을 그대로 했겠지. 이제 그러니까 또 저 가게 주인이 정량 집에도 전화해요 엄마한테. 애 왔냐고. 왔냐고. 예. 근데 불 끄고 갈 일은 없지 사실. 그렇지. 불 켜놓고. 갈 일 없지.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새벽 5시까지 찾으러 댕겨요.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게 꼭 새벽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아까 얘기했던 작업반장 윤 씨가 예. 이미 죽어 있는 손목 없는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하실은요 통로가 굉장히 비좁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에 예. 큰 기둥이 하나 퍽 박혀 있대요. 공사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곡괭이 휘둘리기도 힘들대요. 또 비좁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비좁고 이 구조물이 복잡해서 아는 사람의 지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 들어가서. 거기 못 그런 들어가겠네요. 법에. 예. 그렇게 그래서 면식범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공사장 관련된 사람이겠네 일단.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성폭행은 분명히 정액 반응이 없었으니까 없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교각 밑에서 손목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이틀 후에. 네. 그러니까 이건 한 상태로 봐서는 한 이틀 정도 물 속에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왜 이제 이거 바로 버린 걸로 봐요. 아 불온 시간이 안 맞다는 얘기죠 물에. 맞습니다. 예. 그 손목이 떴는데 예, 48시간. 우리가 물 속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쪼글쪼글해지죠. 네, 네, 뚱뚱. 그 쪼글쪼글한 그 현상, 그 현상이 그 판단을 해볼 때는 이틀간 푹 담궈져 있던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죠, 그건. 이틀 뒤에 손목은 발견했지만 예, 예, 그러면 예. 당일날 손목 발견되는 날 누가 거기다 버렸을 수 있어. 쪼그려진 상태로 파악을 하거든요. 예,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손목을 가지고 있다가 손톱도 깎고 나름대로 싹싹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쪼그려 앉아서 거기서 씻은 다음에 살짝 띄워놓고 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이제 그 처음에 최초로 시신 발견했던 그 윤 씨는 예. 그 거탐을 3번이나 해요. 예. 근데 거짓 반응 나와요. 이 바람에 경찰이 여기에 꼭 완전히 쏠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짓 반응이야. 거짓 반응이에요. 예. 거기 완전히 쏠렸던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짓 반응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계속 그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버린 사건을 18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목격자가 출연해가지고 예. 그 목격자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서치해가지고 김목수를 찾은 거예요. 57명 중에 거고요. 빠진 사람을. 예. 그랬더니 김목수가 뚱뚱하고 얇은 옷 입고 있었고 배낭 가방 짊어지고 있었고 뭐 등등등 유사한 건 있지만 지금 와서 뭐를 할 건데. 지금 뭐래? 다 없는데. 가능성 없어요. 이건. 쪼글쪼글한 걸 표모피 현상이라고. 표모피. 네, 예. 표모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에 녹은지는 그 국가수가 판단하기 한 3시간 내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견된 게 3시간 예, 이후라는 물이 얘기죠. 쪼글쪼글한 손목이 동동 떠 있는데 쪼글쪼글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거기다 띄워놓은 게 한 3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루는 손톱 깎고 뭐 하면서 지가 그 손목 집에서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예.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다음 날 발견되기 3시간 전에 갔다 가고 놓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220m잖아요. 예. 범죄 현장하고 바로 옆인데 뭘. 분명히 이거는 면식범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요 김목수하고 윤 씨란 작업 반장 말고 다른 뭐 용의 선생 올라온 사람 없었어요? 많았어요. 또 있어요? 애들, 지친의 친구들. 아 참. 이제 근데 이제 수사에서 이제 비껴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린 시절 친구 박군이 있어요. 박군. 얘 박군은 이제 어떤 게 의심스러우냐? 네. 손목이 발견되고 나서 이틀 동안 얘가 결석을 했다. 학교를. 예. 그 다음에 뭐 걔들 SNS 한참 지들끼리 주고받는데 거기다가 이 죽은 애가 소윤이에요, 소윤이. 네. 소윤이만 빼고 봐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대요.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담당 형사가 얘들을 의심한 것 같아. 애들 SNS 단체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 담당 형사가. 왜 범인이 손목을 잘랐을까? 네.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이건 진짜 이걸 해도 수사관이 이런 거 해서 안 되지만 왜 이게 올렸는데 다른 애들은 아무도 답변을 안 했는데 요 박군 얘만 익명으로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탁 답글을 달았어. 그 발신자 제한 그 익명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또 얘가 또 뭐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근데 내가 볼 때니까 웃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을 아주 좋아했던 학생이 있어요. 아 또 남학생이 하나 있어요. 얘 경찰 조사 많이 받았죠. 얘는. 예. 근데 얘 조사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다는 황군이 아까 전화가 예. 3번 황군이 정량을 더 좋아했다. 예. 나하고 정량의 관계에 대해서 황군이 맨날 질투했다. 정량이 아마 이 학생을 얘는 아마 김군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좋아했나 봐요, 정량이. 그러니까 걔를 데려다가 너 이 새끼야 의심스럽다고 조사를 하니까 나보다는 황군이 이제 소윤이를 더 좋아했는데 걔 의심스러워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또 당연히 또 경찰이 마지막 통화자이기도 하고 황군도 3분. 되겠네. 그래서 황군 또 데려다 조사해요. 그랬더니 이제 얘는 또 뭐가 있냐면 문자 같은 거 파악하니까 29번에 걸쳐서 정량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메일 보냈어요. 사귀니까. 메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고 안 사귀고 딴 애하고 사귀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의 여자한테 29번에 걸쳐 사랑한다는 메일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정량하고 19초 통화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얘는 그 사건 이후에 영동을 아예 떠나버려서 지금 어디 찾기도 어렵다고 그러대요. 뭐 그런 얘기 있고 또 뭐 다른 학생도 있어요. 뭐 시신 발견된 당일날부터 행방이 묘연해져서 예. 뭐
학교 그만두고 지금 주민등록도 말소됐다는 뭐 김군이라는 애가 또 있고. 아이고. 네, 이 뭐 경찰이 얘들 뭐 조사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이거는 했겠죠. 뭐, 예. 뭐 근거 가지고 이 사람들 혐의를 소명을 했겠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이들 중에서 의심이 좀 가장 많이 간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통화자 황군이라고 봐요. 꼭 찝는다면. 그렇게 보셔요. 왜 그러셔요, 교수님? 아니 사람이 없어지기 가장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죠. 그렇지. 보통 그게 법칙으로 들어가죠. 네. 황군이 그 전화 걸어서 19초 정도 통화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어. 야 나 그 너 알바하는데 내가 갈게. 그러면서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데 찾아오니까 정량이 알바하다가 잠깐 나갔을 수 있어요. 그 얘기 좀 하자고 끌고 가다가 뒤에서 목 졸라가고 끌고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가능하죠. 불은 켜져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가게. 그거 예, 충분히. 예. 그리고 꼭 의심을 품는다면 황군을 의심할 수 있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조사를 해도 황군은 좀 집착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정량이 추운 날에 목도리가 있었는데 그 목도리는 그 알바 가게에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나가려고 맘먹었으면 목도리도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잠깐 나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이거는 명확해요. 예, 그러네요. 잠깐 나간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나마 학생들 중에서 고르려면 황군이 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통화가 1시간 전에 정량하고 3분 통화를 했어요. 3분. 그때 일방적으로 야 좀 나와 이렇게 약속을 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초 통화한 게 또 있거든요. 그 이후에 네. 마지막 19초는 야 나 지금 도착했어. 자 나와.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내 생각.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네요. 예. 한다면 아니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얘기 아니라 추정. 다른 학생들을 하고 쭉 비교했을 때 그나마 가장 유력하다면 시나리오는 황군이 맞아요. 그 어쨌든 교수님 이렇게 수사는 망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표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예. 최초에 그 시신 발견한 윤 씨한테 모두 몰빵을 해가지고 집중했다가 예. 김목수 조사 안 했죠. 네. 그다음에 얘들 친구들. 어린애들도 제대로 다 조사 못했어요. 이게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알리바이 찾는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럼 교수님 이게 지금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거예요? 태완이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게 태완이 공소시효는 이제 배제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든지 범인 잡으면 이거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거는 몇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을 수 있어요. 네네.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는 자의 소유. 저도 그렇게 봐요, 교수님. 네. 이건 절대 가보지 않은 사람. 예. 그 지하 좁은 공간 창고 입구에 이따만한 기둥이 있어갖고 들어가기도 어렵대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고 더더군다나 그때가 밤이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그 지리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좁아가지고 곡괭이를 들어서 손목 자르는 것도 힘들대요. 그게 이렇게 걸려서. 만만한 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그 장소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사장 이 둘레에는 펜스가 이렇게 쳐졌을 때요. 네, 쳐져 있었겠죠. 쳐져 있는 바람에 네. 지하에서 불을 켜도 외부에서 안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놓고 불 켰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적어도 손목 자를 때는 불 켰을 거예요. 예, 그럼 안 보이는데. 그럼 손목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손목 예. 곡괭이 휘둘러 자릅니까? 예. 붙들고 이렇게 써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불을 켰을 텐데 마음 놓고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펜스 쳐져 있어갖고 불빛 안 나간다는 거 알만한 사람 누굴까? 저 코 안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난 누구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네. 나는 거기에도 좀 착안해야 된다고 봐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식 출입구는 대로변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잠겨 있었지만 겠지 못 들어. 범인은 그 시장 네. 그 상가 이 골목을 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 뒤로 가가지고 쪽물로 그러는 거예요. 막혀 있던 합판 뜯어내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후문으로 그런 진입해서 예. 나올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구멍 뚫어놨대. 인부들이 밥 먹으러 가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기 멀잖아 이렇게 돌아가려면. 네, 그렇지. 그래서 요 화장실 쪽으로 막혀 있는 합판을 뜯어놨었다는 거야. 구멍을 뻥 뚫어놨다는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이겠네. 사건 발생 15일 전에 합판으로 막은 거를 알고 합판을 뜯어내고 이렇게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현장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다 주안점 두고 싶어요. 가본 적 있다. 그 좁고 그 미로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도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거 알고 맘 놓고 불 켤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진출이 그래야지 그 예. 곡괭이로 손목만 2개 자를 수 예,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범인이 심리적으로 범행을 하면요 불 안 켭니다. 예. 불 안 켜요. 불 켜면 환해져 가지고 저 외부에서 누가 올까봐 네, 네, 범인의 네. 심리가. 네, 네. 그런데 이 범인은 자 불을 안 켤 수가 없었어요. 아예 안 보여 여기는. 아예 안 보이고 안 보이면 손목 못 잘라 가잖아. 예, 예. 그러니까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걔는 적어도 여기서 불 켜도 건물 전체를 뺑 둘러싼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네, 불을 네. 켜도 몰라. 네. 이거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인식한 사람, 그 지리감 있고 그 구조 알고 그거 아는 사람. 그다음에 출입구가 후문으로 들어와고 합판 뜯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아는 사람. 네, 네. 이런 거라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 쪽보다는요. 그 건물에 그 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 그 전전에 했던 사람, 혹은 그 건물을 그냥 뭐 때도 시도 없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냥 뭐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 그래서 면식범 쪽에 그 건물하고 연관된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이 사건이 좀 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공사 건물 그 병원 건물 공사장에 차관을 했어야 됐네 교수님. 예, 저는 분명히 이게 현장 아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현장을 아는 자의 소행이에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내포될 수 있겠죠. 현장을 분명히 아는 자의 소행이다. 아깝다. 그렇지만 이거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 살인 사건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하여튼 큰 강력 사건이 나가지고 사건 수사를 하는데 공사장이었어요. 예. 근무하는 인부들 다 조사를 했는데 진짜 낱낱이 다 캤어요. 그 전에 근무하던 사람, 그 전전에 근무하던 사람 다 캤는데 나름대로는 정말 꼼꼼하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뭔 제보가 들어? 한 2달인가 석 달 있다가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사실은 형사님 저 김소똥이는 조사 안 해봤죠? 공사하던. 우리 음. 명단에 김소똥이는 없었는데 그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인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그냥 불편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라 말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왜 제가 제보하는 거예요. 그거 끊었어요.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전화 거는 사람을 알아봤더니 거기 인부 맞아. 근데 왜 저 사람이 우리한테 그 새로운 사람을 신고를 했을까? 그래서 그 확인을 했더니 그날 그 새로 제보해 준 사람하고 도박을 했어. 술 먹고. 예. 그 새로 제보반 우리한테 그 제보 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돈을 홀딱 다 따갔어.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저 새끼 쉬쉬해가지고 경찰이 조사할 때 워낙 착한 놈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마침 그때 사정이 있어갖고 그 명단 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말해주지 말자 이심전심으로 빼줬는데 괘씸한 거야 돈 잃고. 그렇지 괘씸한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조사했는데 걔가 범인이었어요. 그거 검거했어요. 돈 따먹기 재앙이었네. 네.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 사건을 보면서 18년 뒤에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뒤늦게 막 조사하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물론 막 긴 목수로 몰고 가는 것도 위험한 짓이고요. 네. 지금은 누구를 몰고 갈 입장이 못 돼요 이건. 네. 처음부터 다시 덮어본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만큼은 이건 현장을 아는 자의 소행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거는 정확합니다. 누군가 알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예, 그리고 누군가 이거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 저는 그런 쪽에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지금 이거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이게 세상에 그 다 키운 애 고등학교 6학년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다 키운 애를 착한 그래 애가. 알바까지 부모 위해서 알바까지 하는 애를 네. 데리고 가고 죽이고 손목을 2개 잘라가지고 이게 진짜 못해 처먹네.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범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001년도에 일어났던 이 영동 그 여고생
그 어떻게 보면 손목 절단 살인 예, 사건인데 참 안타깝죠. 아니 뭐 잡힐 겁니다, 교수님. 잡히길 바래. 네, 잡힐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이거 말고 제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주워들은 얘기는 많아요. 이 사건 네, 관련돼서. 근데 방송에서만큼은 제가 섣불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제된 얘기만 해야죠. 네, 그래서 나오면, 좀 요 정도 선에서 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